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게 태그에서 전달드리는 해외 총기 및 택티컬 전술 업체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이제 이런 해외 택티컬 이슈들을 계속 보면서 국내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꾸준히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 보고 있고, 아마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모아서 간단하고 또 재밌게 한번 전달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례적인 발표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미 특수전 사령부에서 새로운 컴뱃 어설트 라이플을 프로그램을 계약 수주했다고 한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계약을 수주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Son of Liberty Gun Works라는 업체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자유의 아들 총기 제작소라는 그런 곳이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인지도가 거의 없는. 그렇죠?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거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곳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수준의 총기 회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부터 좀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지금 Son of Liberty Gun Works라고 해서 줄여서 SOLGW, 한국말 그대로 읽으면 솔구입니다. 솔구. 그럼 오늘 솔구로 얘기하시죠. 너무 길어서 저희 마음대로 솔구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2012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솔구 MK1 라이플이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 11.5인치 배럴 맞습니까? 네. 11.5인치 이 선택 사양 버전이 미국 최종의 이제 전투 요원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솔구가 왜 유명해졌는가 하고 제가 한번 다시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 업체가 조금 특별하게 품질 검증에 지독할 정도로 오너가 집착을 좀 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고요. 그래서 QC를 진짜 미친 듯이 빡세게 한다고 합니다. QC를 지독할 정도로 집착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기관의 납품 사례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 법집행관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소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더 솔구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은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BCM 회사랑 비교를 한다면, 사실 BCM과도 비교해도 회사의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BCM과 지금 이 솔구 MK1을 놓고 보자면, 솔구 MK1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좀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드하게 사용하는 라이플이다, 그런 브랜드로 택티컬 계열에서는 평판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AR-15 시장에서는 BCM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밀도 감성이 조금 더 있고 하드코어한 이런 포지션을 좀 갖고 있어서 신 개념의 어떤 라이플, 그리고 조금 기술이 더 발전된 라이플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은 이 솔구 회사를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지금 상태로 커뮤니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소콤이 평가하는 소콤이 소형화기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구성, 정밀도, 신뢰성, 환경 내성 등 광범위한 테스터가 좀 포함이 됐다고 하고, 솔구의 소총은 극한의 열, 한기, 먼지, 진흙,
염분 환경에서도 일관된 작동성과 정확도를 유지해서 검증에 통과했다라고 본인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써놨고, 그리고 몇몇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MK1 라이플이 도대체 뭐냐라고 조금 더 알아보니 가스 직동식 AR-15 계열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직동식이 뭐고, 또 미국에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AR 계열에서 많이 쓰는 피스톤 방식은 뭐냐,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동식과 피스톤식이 뭐 어떻게 다른지 잠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크 교관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 스카를 그렇죠. 사용을 했죠. 숏 스트로크 방식의 맞아요. 피스톤 방식인데 네. 사용했을 때 느낌이 조금 피스톤식하고 만약에 뭐 직동식하고 어떻게 좀 달랐는지. 사실 뭐 저는 직동식을 좀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반동에서 오는 어떤 끊김 없이 그냥 뭐랄까 한 번에 몸에 전해지는 그 반동의 깔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한 번에 받아들여지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좀 있어요. 실전 기준으로 좀 전에 이제 코크 교관이 말씀을 드렸고, 또 가볍습니다. 살짝. 일단은 질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피스톤 오프로드가 없으니까 총구 쪽에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고, 뭐 말 그대로 이제 배럴 스윙을 하는 그런 전환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리코일이 더 부드럽고 일관적이기 때문에 가스가 바로, 직동식은 가스가 바로 이 볼트 캐리어 그룹 안으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길고, 그래서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리코일 임펄스가 라운드하고 매끄럽다, 방금 말했듯이 끊김없이 부드럽다, 그런 평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된 볼트 캐리어 그룹의 움직임 때문에 정확도가 좋고, 총열 위쪽에 이제 피스톤 부품이 얹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열에 사격을 할 때 이제 배럴 해모닉스라고 하는 이제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깨지고요. 정확도 그리고 그룹력이 좀 우수한 총으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대비 성능이 효율, 성능이 최고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고,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량 전술총에 최적화돼서 설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직동식에는 이제 워낙 부품의 이 튜닝 시장이랑 이런 범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뭐 가스 블록, 버퍼, 스프링 등 이런 튜닝 옵션들이 거의 사실상 뭐 미국에서는 무한대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총을 정말 맞춤 세팅하기가 너무 편리한 환경이고, 그런데 이게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직동식이. 그래서 실전 기준으로 이제 뭐 사실 직동식이기 때문에 내부가 더 빨리, 연산 시에 더 빨리 뜨거워지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탐매가 엄청나게 낍니다. 그래서 더 피스톤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더 빨리 탐매가 끼고 더 더러워진다. 그래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다들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스가 안을 타고 볼트 캐리어 그룹 안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탐매, 뭐 가스, 카본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열 축적이 증가를 합니다. 서프레서 조합에서는 가스가 이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튜닝하는 게 가스포트나 버퍼, 스프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튜닝을 해서 본인한테 맞춰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지 점검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정확도나 이런 경량, 그리고 볼트 캐리어 그룹의 움직임들이 스무스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피스톤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장점이 본인 직접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단 무겁다고 하는데 그건 장점이 아니잖아. 장점.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몸에서 느껴진 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점부터 좀 얘기를. 사실 장시간 사용했을 때 그 안전성은 높죠. 맞습니다. 확실히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스 배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장점이 열 탐매 유입이 거의 없다. 왜냐면은 가스가 이제 볼트 캐리어 그룹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상부에 이제 피스톤에서 끝나서 내부가 차갑고 깨끗하다. 그리고 장시간 연사에서도 안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피스톤 방식의 AR 계열을 굉장히 오래 써왔고 지금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성향을 좀 타는 것 같고 서프레서 사용 시에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직동식보다는 훨씬 그 상황에서 유리하고 가스 상황이 확실하게 이제 그 직동식보다는 덜 발생하기 때문에 서프레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리코일 증가나 뭐 가스 블로우백이 확실히 적다는 거. 그리고 악조건에서 뭐 이론상으로는 확실히 뭐 모래나 진흙 이런 거에는 더 강하다. 그렇죠. 직동식보다는 강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K1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어떤 직동식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는 HK416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MCX도 같은 이제 피스톤 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수부대에서도 꽤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겁다. 일단 뭐 사용하는 스카는 존나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뭐 이거는 직동식이고 뭐 피스톨 방식이고 떠나서 존나 못생겼어. 뒤에 스톤 왜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지도 모르겠고. 서포터들이 얘기하는 별명이죠. 명의점 스톱이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돈 주고 다 바꿨죠. 레일도 엠락으로 바꾸고 연장 레일 달고 뒤에 스톱도 바꾸고. 그래서 결국엔 더 무거워진. 더 무거워졌죠. 더 무거워진. 네. 그리고 더 이상 생산 안 한다고. FN에서 군 쪽으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이번에 그 프랑스 저기 출장 갔다 왔잖아요. 밀리톤. FN. 네, FN 나왔죠. HK도 나오고 여전히 라인업에 있나요?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스카도 있었고. 피스톤 방식을 뭐 아예 버리지는 못하고 사실 이제 병행하면서 쓰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근데도 단점으로 이제 아까 무거운 거 말고도 사실은 그 직동식보다 사실 정확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이제 배럴 위에서 왕복을 하기 때문에 배럴 진동이 좀 더 있고 그런 거 조준점들을 더 흐트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들이고, 정밀 사격에서는 확실히 직동식이 우위에 있다라고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끊어지는 느낌의 리코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리코일이 더 각지고 좀 튀는 느낌? 맞아요. 그건 확실히. 그래서 볼트 캐리어 그룹을 탁 치는 순간 이제 충격이 생기고 노즈 다이브가 생기고 뭐 시프트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사용자가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HK416을 포함해서 이제 피스톤 방식은 사실 리시버 위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스 직동식보다. 그래서 핸드가드도 높아지고 리시버도 높아지고, 따라서 더 무게가 증가하면서 뭐 앞에 이제 배럴 앞쪽 부분도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점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장비의 장착 높이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단점으로 좀 부각되기도 하고, 일단 피스톤 뭐 숏스트로크나 뭐 HK416 이런 것들 이제 부품의 내부의 부품 호환성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독자적이라서 플랫폼마다 파츠 호환이 거의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지 관리나 수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커뮤니티에서는 피스톤 방식의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이제 솔구 MK1의 핵심은 뭐냐? 보수적인 가스포트라고 이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가스포트가 뭘 얘기하냐? 기존의 이제 11.5인치에서는 미드랭스 가스포트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대부분 보통 이제 12인치, 13인치 뭐 미국에서는 더 긴 라이플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들랭스 가스포트나 이런 길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1.5인치에서는 매우 드문 고급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포트 자체도 굉장히 그 관 안을 쪽을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가스의 유입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반동이 반동이 확실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클 안정성을 더 많이 동시에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A5 버퍼 시스템이 동시에 들어가 있고요. 이 총기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서프레서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으로 이제 직동식에서 서프레서를 사용하게 되면 탄매나 맞아.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설계점을 잡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스톤 총처럼 곽가스가 억제가 되고 리코일이 상당히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사이클이 안정성이 되면서 11.5인치의 새로운 라이플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솔구 홈페이지나 이 본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축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단연간 이제 이쪽에서 개발해왔던 완성의 결과물로 이제 법 집행관 그리고 민간 사수들한테 이제 신뢰를 계속 받아왔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한 끝에 어떤 환경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최고의 신뢰성과 사격감, 내구성을 발휘하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된 라이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설립자 마이크 미알스키도 엄청난 영광이다. 내가 차고에서 처음 첫 총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보다 지금이 더 기쁨이 크다 라고 합니다.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애플도 차고에서 첫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Son of Liberticon Works도 어떻게 될지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CEO조차도 이 프로젝트에 헌신한 우리 팀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고객의 신뢰성과 품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받는 전투용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솔구에서 만든 총기들이 샌안티오 경찰청, 유타 고속도로 순찰대, 알라바마 주 법집행부, 세인트 존스 페리시 보안관실, 미 연방 마셜국 기동타격대 등이 이 총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신뢰성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솔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Son of Liberticon Works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총이 MK1이 몇 가지의 총기가 있는데 제일 싼 게 2,7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버퍼 시스템이라던가 트리거 그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렴한 총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미국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베스키에서 나오는 총과 이 총과 직접적으로 붙어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었던 건가? 왜냐면 노베스키 M4는 이미 대북으로 해서 소콤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 총기로 지금 이렇게 솔구 총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거에 관해서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계약 규모나 금액, 구체적인 납품 수량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아직 현재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고 계약을 수주했다. 와, 이렇게 지금 자축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한 건데 그리고 몇 정을 납품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차차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이 소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CAR 프로그램이 어느 단위에서 이 솔구 MK1 라이플이 들어갈 것이냐, 티어 1이냐, 티어 2 팀부터 들어갈 것이냐,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야, 이것도 대국으로용 아니야? 이렇게 추측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댓글들을 보면은 테스트 끝나고 계약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아직 계약이 최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냐면 이 회사 자체가 사실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자유의 아들 총 제작소예요. 그래서 어떤 총 공방 같은 느낌이 처음에는 좀 강했고 총기 여러 가지 이제 팬시한 총기 부품들을 가지고 총기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MK1이라는 총기를 여러 개 만들더니 소콤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라는 소식이 빵 터지니까 약간 보수 성향의 기존의 총기를 좋아하고 오래된 그런 뭔가 전통이 있는 총기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뭐야 너무 팬시하고 좀 멋 많이 부린 총이 어떻게 이렇게 채택이 돼서 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반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찬반론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밀리터리로 이제 실제로 티어 1이나 티어 2 팀에 이제 들어가는 총기는 분명히 이제 민수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사실 사양이 다를 거기 때문에 동일한 총을 팔 거라고는 생각을 안 듭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총기 유저들과 새로운 총기 유저들, 팬시 유저들과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중이고요.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소콤에서도 이제 성능이 완전히 이제 충족이 되는 총기라면 그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채택을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뛰어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더 양질의 물건들을 보급되는 날이 오기를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꼭 이제 여러 HK나 FM 같이 그런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말 그대로 잘 만들면 네, 업체가 작더라도 이렇게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준 것 같지 않나. 그게 아마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래서 그거에 반동으로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와우와도 하고 우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총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여러 업체 있지만 좋은 총만 나온다면 그래서 그게 한국 군에 보급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런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민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총, 제대로 된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좀 많아져서 미국의 버금가는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물건을 못 만들진 않거든요. 그럴 두뇌도 그럴 피지컬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태그부터 좀 어떻게 자,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할 이슈는 제가 좀 눈에 띄는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알파인 컴뱃 시스템이라는 곳이고 미 육군 출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충전식 야간 투시경용 배터리 팩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쨌든 이런 제품 비슷한 제품들이 좀 판매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모양이라던가 스펙이 그래도 좀 많이 정제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좀 나왔어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도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다. 기존의 것들보다는 많이 정제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이 미 육군이 만든 배터리 팩에 기존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배터리 팩과 얼마만큼의 차이점이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일단 보면은 이 홈페이지 상에서 5300mAh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오비 4핀 피메일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RMBG라든가 AMBS 그리고 뭐 PBS 31, GPMBG 뭐 이런 것들과도 충분히 호환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들 한 4가지를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사진 뒤에 이렇게 보시는 저 플라스틱 재질은
ASA 플라스틱이라서 뭐 야외 환경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설계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직 만져보진 않았지만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뭔가 좀 제대로 나온 것 같네. 그래도 좀 이쁘다.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충전 방식인데 기존에는 AA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리튬 배터리.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충전 나이트 비전을 연장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여기 이 제품은 이제 USB-C 타입 단자를 통해서 이제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LED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가능하고, 근데 헬멧을 쓴 상태에서는 뭐 본인 잔량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제 그것들을 부착하기 전에 눌러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뭐 색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요테 브라운하고 뭐 제트 블랙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케이블들을 좀 한두 개씩은 구매 그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이제 하나씩 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예 별매로 4가지 케이블들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사람들이 이거 좀 아쉽다라는 평들이 좀 많고, 지금 주문을 하고 최소 뭐 2주 정도의 대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은 이 리차저블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게 가격인데, 기존에 이제 L3 PBS 31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뭐 1000불 선에서 판매가 새 것이 좀 되고 있고, 유즈드는 뭐 제일 싸게 나오는 것들이 좀 사용감이 많은 것들이 400불 또는 600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25불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하긴 싸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싸긴 하다. 근데 이 싼 것이 과연 효용 가치가 있을 만큼의 스펙 값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해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5300mAh의 그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양안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 전류가 한 200mAh 정도 돼요. 그래 뭐 IR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 일반 증폭기만 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200mAh 정도로 잡으면 5300mAh를 이제 200mAh로 나누게 되면은 한 26시간 정도가 나와요. 기존 거보다 좀 짧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한 반절 정도로 짧고, 최대 이론상 26시간인 거고, 실사용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온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워지는 환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 자체에 지금처럼 잔량 표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보호회로 여유 마진을 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커넥터 저항, 대기 전력 등등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사실 60에서 80%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거를 60%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6시간 정도가 나오고, 뭐 80% 정도로 계산한다면 21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예상 시간이 이제 16시간에서 20시간 연속 운용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실작전에서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 너무 불확실성하죠. 되겠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시간 관련해서 하룻밤 나이트 비전 훈련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이거를 훈련 중에 다시 충전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2개를 사자니 이 돈이면 그냥 L3 사겠는데 누가 이거를 사느냐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디자인 잘 뽑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좋고 참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 위쪽에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로 돼 있어요. 똑딱 이렇게 키고 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뒷부분이 사실상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걸리죠. 하나인데, 저게 장비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냥 꺼져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수풀이나 나뭇가지에 걸린다고 했을 때 저게 토글이 어느 정도 강도로 클릭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슬링을 빼고 넣는 그 현상에서 뒤쪽 부분이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꺼져버리면 이거는 뭐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나이트 비전이 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 토글 스위치는 다른 스위치로 좀 대체해서 개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룻밤 뭐 훈련 정도 하는 데는 그래도 16시간에서 20시간이면 넉넉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5도씨 일반 평균 기온에서 사용했을 때 16시간에서 20시간인 거지. 만약에 날씨 추워지고 일반 지역이나 뭐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습기가 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겨울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6시간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걸 했을 때, 저희 태그의 야간 교육만 해도 기본적으로 11시간이 넘는데 하드하게 유지하면은 사실상 교육하고 완전히 방전되는 현상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배터리 팩의 용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좀 잘못 봤나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좀 많길래 53,000이겠지. 그렇지, 53,000이겠지 라고 하고 봤는데 이게 5,300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배터리 팩의 기술을 이렇게밖에 못 받았나, 더 넣을 수 없었나 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PVC-31 오리지널 이제 배터리 팩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에너자이저 리튬 AA 배터리 4개를 이제 배터리 팩에다 보통 집어넣게 되는데 스펙상 최대 40에서 50시간 정도 연속으로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품의 사용구는 도대체 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친구들하고 사격 가서 라이트 비전 사격 즐기고 하룻밤 쓰는 정도지, 이거를 가지고 야간에 작전에 운영한다던가 훈련에 하기는 좀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사실. 민간 시장 정도? 그래서 민간 시장을 겨냥하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밀리터리 유즈라고 자꾸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충전이 편리하고 1박 정도의 사용으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무게 밸런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면은 이 무게가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몇백 그램이다 라던가 뭐 그런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케이블과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뭐 어느 정도 무게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임무나 분대나 뭐 팀의 이 나이트 비전이 필수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배터리 팩의 대체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겠나. 충전을 하면서 사용은 가능해요? 그거는 사실 안 나왔는데, 대부분 이게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거면은 기존의 배터리 팩이 훨씬 낫지 않나.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또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용이 배터리 팩을 또 하고, 그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 실전 임무에서는 사용이 좀 불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 배터리 팩이 실패하게 되면 사실 임무 생존성이나 임무 성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군에서 특수부대에서 아직도 AA 배터리를 그렇게 갖고 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이제 지금 나이트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더 보급이 되고, 중국산이긴 하지만 NNBT 튜브들이 들어간 나이트 비전을 사실 미국 업체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저렴한 배터리 팩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준 것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 뭐 에너자이저 특정 브랜드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 AA 4개나 8개 갖고 다니는 무게도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좀 크다. 그리고 태그에서도 만약에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12시간, 13시간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겨울에 그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C타입이 만연하고 뭐 충전이 편하다고는 한들, 그거를 가서 충전을 하고 교관님 저 이거 좀 충전해야 돼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편하게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펀 슈터, 그리고 어떤 이런 실기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 업체도 여러 가지 이제 계량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노력들을 저는 좀 크게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재밌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발전돼 오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제품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희 태그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개발해야죠. 정말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두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